우리 교재 381페이지에 32번에 있는 10월 31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채니까 채권이죠? 네, 채권을 액면 금액으로 구입했어요. 자,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원짜리입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현재 공채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년 후에 30만원을 받을 거니까 액면 금액이 30만원을 그대로 주고 샀다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자, 이 채권을 바로 팔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겠다 이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자, 이 회계는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와야죠. 채권 샀으니까. 그런데 30만원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26만원으로 단기 매매증권을 회계 처리합니다. 유가증권은 우리가 시가로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유가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시가대로 사죠. 시가대로.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주식을 장외에서 사고 팔고 할 때는 시가보다 더 싸게 또는 시가보다 더 비싸게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나 상장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은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현금은 얼마 지급했어요? 30만원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이 3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4만원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4만원을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공채 시장, 사채 시장에서 이 사채를 산다면 26만원에, 이 공채를 산다면 26만원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물 등록하면서 법에서 강제로 정해진 공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만원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건물의 취득원가다. 취득비용이에요. 건물 취득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등록할 때 공채를 매입했다. 그런데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주고 사는 부분을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차량을 살 때 공채를 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 차액을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차변에 오는 것이 단기 매매증권은 26만원이 오고 건물이 4만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대변은 현금 30만원이고. 자, 정리됐죠? 자, 10월 31일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끔 나오면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타계정 대체 분계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이 잘 연습해 둬야 돼요. 자, 입력해 봅시다. 10월 31일 대변에 현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쭉 가는데 여기 저교에다가는 뭘 샀습니까? 공채 샀죠? 건물 등록 공채 구입.
금액은 30만원.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7번. 적용은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건물 등록 공채 구입. 금액은 26만원. 또 차변입니다. 건물이다 이거예요. 건물. 저교에는 그 건물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 줍시다. 건물 등록 공채 구입하면서 그 차익이니까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분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하지 않은 회계 처리예요. 흔하지 않은 것이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흔하지 않은 거래니까.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과 건물이 모두가 다 자산 증가예요. 네. 그리고 대변은 현금, 자산 감소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31일이네요. 33번.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증자라는 건 뭐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증자예요.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요,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주는 것이 무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상증자입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원의 수수료가 차감되고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행했느냐? 5,000주를 발행했는데 발행 금액은 한 주당 12,200,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까요? 6,000만원. 자, 5,0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하게 되면은 6,000만원이죠. (5,000주) 곱하기 계산기를 여기서 써볼까요? 5,000 곱하기 12,000원 보세요. 6,000만원이잖아요. 근데 6,000만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수수료 200만원이 차감된 것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빼면 보통예금 차변에 오는 것은 5,800이 오겠다 이거예요. 5,800.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면요, 대변에 자본금이 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 또는 뭐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그런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한 주당 10,000원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5,000만원이죠. 5,000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돈은 5,800이 들어옵니다. 그럼 800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에 발행하잖아요.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식을 할증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이 차액 800만 원을 인식하면 됩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 비용 때문에 유상증자하면서 발생한 이 주식 발행 비용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그냥 공제합니다. 자, 이 분계 잘 기억해 주세요. 주식 발행과 관련된 분계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입력해 볼까요? 10월 31일 차변의 보통예금 5,800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다가는 밑에 만들어진 거에는 없죠. 네, 여기다가 유상증자 주식대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5,800. 대변에 자본금 331번 거래처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가시고 적요에는 자본 증자에게 보통예입 5번 5천만원.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 341.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요거 이것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서로 이렇게 짝꿍 계정이에요. 짝꿍.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우리는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341번 주식 발행 초과금 해주시고요. 거래처 없습니다. 적요에다가는 4번 800만원 인식하시면 된다. 예, 이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최경숙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차변의 보통예금은요? 자산 증가. 예, 자산 증가. 대변은 자본금. 대변. 자본금은 자본 증가. 자본 증가. 예. 그리고 예, 두 개가 다 자본 증가인데요. 예. 두 개가 다 자본 증가인데 자본금은 자본금 증가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증가. 이거 자본 잉여금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자본 잉여금도 자본이니까 그냥 자본 증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증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법인의 자본에는 자, 법인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는 5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하면은 이 자본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겁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본잉여금에 있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 여기 주식발행 초과금, 이게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이고, 자본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한 3개 정도는 알아야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이런 것들이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그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죠? 재평가 잉여금,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익잉여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이런 것이 다 2월 이익잉여금이 돼요.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임의 적립금, 이런 것들이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자, 여러분 자본 관련 계정 과목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제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이 뒷부분에 오늘 유형상사 기타 거래 중에서 오늘 했던 것들, 이게 이제 그 빈번하게 있는 거래가 아니라 띄엄띄엄하게 있을 수 있는 거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띄엄띄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대부분 다 기억이 나질 않아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이 되겠는데요. 11번 과세 매출을 시작해서 13번, 17번 유형이라든가 51, 53, 54, 57,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382페이지 11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합수표로 받았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11월 1일 날짜.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게 다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쓰세요. 구두 팔았습니다. 수량은 10개, 단가는 17만원짜리. 거래처, 공급자가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매출이니까 미림. 네.
자, 강경선 씨, 일대 전자세금난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세금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크 키시고. 전자세금난을 어떻게 하고 간다? 모르겠어요. 아,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력 안함. 입력 안함. 예, 0번 하면 비워져요. 0번입니다. 자, 분계가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이정숙 씨, 개정 과목이 뭐죠? 자기압수표는? 현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자, 현금 분계하시면 입금전표로 밑에 분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차변에 모두 현금입니다. 187만원이. 자, 대변을 보세요. 170만원은 상품 매출. 우리 정장구두가 상품 매출 맞죠? 또 대변에 부가세 수금 17만원. 매출 부가세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수금 맞죠?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확인하셨습니다. 분계 맞았어요.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의 현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러 가야죠. 자, 하러 갈까요?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전체 메뉴에서 여기에 가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이거 있잖아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기간을 입력해야 되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엔터 3번. 네, 여기 미전송된 거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로그인 창이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확인 단추 나오면 여기서 사진이 나오면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밑에서 그리고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가서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누르죠. 기억나시죠? 빌 36524 홈페이지 보이죠? 거기서 로그인 누르고 그리고 위에서 미전송 체크하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또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죠? 위에서 발행 누르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누르고 또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누르고 그리고 이 창 닫고 그리고 발행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창에 와서는 위에서 조회 한번 눌러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네. 뭐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면 바로바로 얘기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11월 2일 걸 또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20일날 지난달에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이네요.
알죠? 선수금. 자,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신현미 씨,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뭘로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요. 그렇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하는 거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분명히 두 줄일 때는 복수거래를 이용해라. 네, 정리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11월 2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이다. 분명히 두 줄 이상일 때는 여기 있는 복수거래를 누른다. 복수거래 창에다가 이 그대로 입력합니다.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눌러요. 확인 단추 있죠? 자, 그래서 합계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합계 금액 220만원 맞죠? 220만원 맞습니다. 자, 거래처.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그리운 거래처 그리운. 전자세금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걸 0번 비워두시라고 그랬죠. 자, 분계는 말이죠. 예, 저 계약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 3번 혼합. 자, 대변을 확인해 봅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맞았죠. 공급가액은 등산하니까 상품 매출 맞았죠. 자, 이제 내려와서 차변.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 금액은 20만원 받았다.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는 2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금액을 잘 확인하셔라. 자, 분계의 결과를 가지고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 먼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에 부가세 애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장현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요? 부가세 예수금이요? 예. 자산 증가요? 예수금인데요. 부채. 예. 부채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라면은 대변에 가면 안 되죠. 차변에 와야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있는 거니까. 예, 부채 증가예요. 그러면 장현희 씨, 여기 네. 대변 마무리해 보세요. 이 상품 매출 200만 원은요? 수익 발생이요? 예, 그렇죠. 수익 발생.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과 부채 증가가 되고요. 네, 장현희 씨가 이게 차변도 다 해보십시오. 선수금 차변에 오는 거는요. 선수금 부채인데. 그렇지, 부채죠. 차변에 왔어요.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요? 그렇죠. 왜 부채 감소가 되느냐면 오늘 상품을 주었단 말이에요. 계약금 받았다가 오늘 상품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의무가 끝난 거예요. 부채 감소입니다. 예.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요?
외상 매출금도 부채 감소? 외상 매출금이 부채인가요? 외상 매출금. 자산.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 차변에 오면 증가죠. 네. 예.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한 겁니다. 저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산 증가가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의 분계도 분계 끝나고 나서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아, 부가세 수금 요 부채 증가시켰고, 상품 매출 요건 수익,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야지. 이건 손익계산서. 부채는 이거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가야지. 재무상태표로. 이것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지. 네. 자산 증가 이것도 재무상태표로 가야지.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가야 될 거 3개,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거 하나,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도 해야죠. 자, 전체 메뉴 누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누르시고, 날짜를 11월 2일로 입력하시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3번 치시고, 앞에 있는 체크를 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그림 나오면 또 발행 누르고, 안내 나오면 확인 누르고, 또 위로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홈페이지가 보이면 로그인 단추 누르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위에서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하고, 그 아래 매출조회 눌러주고, 그리고 발행 단추 노란 거 눌러주고, 안내 나오면 확인 누르고, 또 안내 나오면 확인 누르고, 그리고 이거 닫아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탭도 닫고, 매일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주면 끝 납니다. 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작업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나서 별도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서 하나는 꼭 나오니까요. 잘 숙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 오늘 2건 해봤고요. 접어두세요. 383쪽은 접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회계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회계 공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10분간, 네, 40분까지 우리 쉬겠습니다. 여러분, 네, 40분, 그러니까 11시 40분이죠. 11시 40분에 엑셀 준비하셔가지고 수업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